책 한 권이 인생을 바꿀 수 있을까요? 저는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 상처받지 않는 영혼을 읽기 전에는 말입니다. 이 책은 내면 세계를 탐구하는 책입니다. 나는 누구인가를 비롯하여 내면의 혼돈, 불안을 다스리는 법, 세상을 살아가는 법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무 뻔한 목차 아니냐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책을 살까 말까 서점에서 망설였습니다만 결국 점심값 대신 책을 산 제 자신을 크게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자, 그럼 책의 내용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영혼이나 내면 세계와 같은 심오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책이라 몇 분 만에 다 담기는 어려울 듯하여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마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음은 정확하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느끼는 감정일까요? 흔히 말하는 내면의 목소리, 즉 머릿속에서 우리에게 말을 거는 존재를 보통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듯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도대체 이게 뭔 소리야?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네 라고 말하는 바로 그 목소리 말입니다. 이 내면의 목소리는 수다쟁이입니다. 쉬지 않고 말을 걸어옵니다. 내일은 그 친구한테 연락을 할까? 아니야, 이제 와서 굳이 연락을 하는 게 맞을까? 골치 아프네. 그러고 보니 슬슬 배도 고프네. 점심은 뭘 먹지? 날도 꿉꿉한데 짬뽕 한 그릇 할까? 아니야, 어제도 면 먹었으니 오늘은 햄버거를 먹을까? 이 목소리는 한시도 쉬지 않고 떠들어댑니다. 스스로 묻고 답하기까지 하면서 말이죠. 마음은 왜 이렇게 수다쟁이가 된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라는 완충지대를 통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마주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짝사랑하는 이성에게 먼저 연락을 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 할지, 언제 보낼지, 어떻게 해야 멋져 보일지 등등. 하지만 사실 실질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데 있어서 이 고민들은 큰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상대방도 마음이 있다면 관계는 자연스럽게 맺어질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하더라도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고심 끝에 한마디, 뭐해? 라고 보내고 나면 또 수많은 목소리가 나를 괴롭힙니다. 왜 보냈지? 뭐해가 뭐야? 차라리 뭐하고 있어 라고 보낼걸. 일부러 답장을 안 하나? 아니면 바쁜 걸까? 보내기 전이나 보내고 난 후 결국 스스로 납득할 만한 상태에서 결론을 짓게 됩니다. 그래, 뭐해가 그래도 그나마 제일 무난하지. 그래, 지금은 일하고 있을 시간이니까. 등등. 저자는 이 모든 마음의 목소리가 결국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합니다. 사실은 단순합니다. 적어도 상대방은 내가 상대방에게 가진 것만큼의 이성적인 호감이 아직은 없거나 부끄러워서 티를 내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통제하거나 바꿀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을 불안해하고 매우 싫어합니다. 또한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이 상처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은 여러 우회 경로를 통해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마음이라는 친구는 결코 만족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가장 최근에 아무 걱정 없던 적이 언제였는지 떠올려 본다면 이 말이 틀리지 않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기울일수록 불안해지고 객관적인 사실 파악이 어려워집니다. 여기서 놀라운 통찰이 발휘됩니다. 저자는 진정한 자아는 내면의 목소리가 아니라 그것을 듣는 자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 안에 누군가는 그 쉬지 않고 떠드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영화관에서 영화에 흠뻑 빠져들어 버리면 어둡고 썰렁한 영화관에 앉아있는 자신을 의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쉬지 않고 떠드는 내면의 목소리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듣고 있는 진정한 자아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맙니다. 저자는 이 진중한 자아에 집중해야만 내면 세계를 평온하게 유지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없는 친구를 의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잠시 고개를 들어 주변을 보시고 눈에 보이는 풍경을 말로 표현해보세요. 하얀색 벽지에 갈색 창틀과 꽃무늬 블라인드 등등. 그러나 우리는 굳이 일일이 말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그냥 주위에 있는 모든 그런 것들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아는 것이죠. 이것은 내면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간적인 감정이나 생각, 감각들로부터 한 걸음 떨어져서 그것을 가만히 바라보면 내면에 대한 해상도가 올라갑니다. 어쩌면 그 이성이 마음에 드는 것은 사실 그 이성의 어떤 부분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요즘 힘든 일이 너무 많았다거나 혹은 유달리 외로운 순간들을 자주 느껴서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나 걱정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어떤 문제를 만나면 그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외부적인 상황과 조건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죠. 만약 짝사랑하는 이성이 나를 좋아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만 되면 모든 것이 해결될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물론 당장은 그렇겠지만 새로운 문제와 상황은 분명히 또 발생하게 됩니다.
마침내 사귀게 되었지만 사소한 일로 다툼이 일어난다든지 생각보다 성격 차이가 심하다든지 말입니다. 때문에 문제로부터 자유롭고 싶다면 그 해결은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생각이나 마음, 감정에서 한 발짝 떨어져서 그것들을 관찰하고 평온한 내면을 유지해야만 끊임없는 문제들로부터 해방되는 자유를 맛볼 수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마이클 싱어의 이야기에 공감이 되시나요? 이 책은 그리 두꺼운 편도 아닌데 읽는데 시간이 참 오래 걸렸습니다. 쉬운 말로 쓰여 있지만 한 장 한 장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책을 읽고 하루에 10여 분 정도 명상하는 시간을 꼭 가지고 있습니다. 자아에 조금 더 집중해보기 위해서입니다. 며칠 되지 않았지만 감정 기복이 확실히 줄어들고 평온한 상태가 오래 유지되는 듯 합니다. 내면 세계에 관심이 많으시거나 이런저런 스트레스들에 많이 시달리시는 분들이라면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다음에도 재미있는 책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